안녕하세요. 주정구수 송지호입니다. 이틀 만에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틀간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힘내시고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가치의 성장을 더한 종목이란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그 종목들, 주가 흐름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대부분 이제 그 주가가 성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이제 주가는 성장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제 가치주들이 상당히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공개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관련된 섹터하고 연결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내용을 토대로 오늘 또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치의 성장을 더한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한번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은 네, 결국은 이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의구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의심이 많아졌다는 점이고요. 의구심 중에서 어제 최근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증시가 이제 급락이 됐었죠. 마이너스 8%대 그 급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근에 그 대만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어떻게 보면 잘 대응을 했었죠. 근데 확진자 수가 많이 커지면서 이 그 나라에서 가장 크게 성장 이끌고 있는 산업이 IT 쪽이죠. IT 산업입니다. IT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가 있죠. TSMC 그 비메모리 시스템 비메모리 쪽에 그 반도체 중심으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하고 함께 그 전 세계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혹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메모리 쪽의 반도체가 부족한데 이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해서 TSMC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 그 IT 쪽에 반도체 쪽에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미국의 그 생산자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그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발표를 하죠. 유가하고 음식을 포함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유가가. 그래서 유가까지 본다면 이게 이제 4%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만약에 유가를 빼고 봤을 때는 3%의 그 상승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원자재도 많이 올랐고 원자재 가격부터 곡물 가격 이렇게 다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원자재 때문에 철강 소재부터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음식료 이제 식품 가격을 상승시킬 거라는 이제 기대감에 음식료 업종도 올라가고 또 음식료 쪽이 올라가니 오늘은 대체 소비 쪽이 이제 수산물이겠죠. 수산주 관련주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유가 우리가 이제 실적도 그러지만 그 기조 효과가 상당히 좀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환율 차트 상에서 일단 같이 있는 환율 부분도 좀 일부 좋지 않게 끝났죠. 근데 오늘 그래도 시작가보다 밀린 점은 좀 다행이고요. 그래서 일단 유가 먼저 보도록 해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배울 점은
작년 4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 30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를 그 기름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 예, 그 상황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싸게 이제 많이 담으려고 했겠죠. 많은데 그만큼 석유는 매일매일 나오는데 보관할 곳이 없다 보니까 보관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 30불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하고 비교해 보면 유가가 1년하고 비교해 보면 최대 한 90불 이상의 어떤 기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월, 6월 올라가게 되면 유가가 이제 40불 정도 그 구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이유 있는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상당히 이제 그 물류 쪽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물류 관련해서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때 막혀가지고 그 물류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이런 그 곡물이라든지 이쪽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원인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어떤 특징적 흐름을 좀 보인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실 부분은 뭐 주가도 끝없이 상승할 수 없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현상과 어떤 그 수요까지 동반해진 거죠. 수요까지 동반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결국은 이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시장 경제에 올리는 공급이 많아지겠죠. 공급이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면 일단 연준에서도 말하기를 일단 이제 일시적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라든지 여러 가지 작년의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 수요가 많음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제 공급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영원한 인플레이션은 없다는 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이제 시장에서 정신 차리게 되면 또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그 코로나가 미국도 그렇지만 코로나 백신이 접종 단계는 아닌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쉽게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금리 이런 그 상승 전에 이렇게 시장이 충격을 주면 미리 선반영되는 거죠.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지 해서 추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금리 상승기 흐름 주가하고 고용 또 이제 상승기에 다우지수 나스닥 다 보여드렸는데 같이 가죠. 같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악재가 나왔을 때가 이제 그때가 진짜 큰 그 조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 이런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이벤트 이후에는 항상 그 어떤 그 업종의 주도 업종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건자재라든지 건설, 철강, 조선 이게 바로 실적으로 바로 전환되기보다는 기대감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대감. 주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바뀔 수가 있겠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시장 급락에서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인 쪽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그 자동차 쪽은 그래도 사더라.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자동차는 사더라 이거입니다. 기관이. 그래서 관련 업종 투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건설이나 이쪽 그 섹터들은 쉽게 추세가 꺾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3,200선 넘어가기 위해서는 IT하고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쪽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꺾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이쪽 주도 업종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받쳐주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하방에서 밀러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쪽은 이제 가치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또 이제 최근에 운수 장비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이 그래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내용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그 큰 상승을 이어갈 때 보게 되면 멀티플을 받을 때입니다. 이 설명된 그 PPT는 제가 작년에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주가 수익 퍼를 기준으로 하죠. 몇 퍼야 이게 지금 퍼가 몇이야 이렇게 보통 주식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치주로 있을 때는 가치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가치주 성격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근데 최근에 배터리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산업 IT 플랫폼 기업도 나오고 바이오 기업도 많이 커지면서 이제 고밸류가 된 거죠. 이제 가치주보다는 이제 이런 성장주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가치주는 보통 10배 수준인 정도 받으면 대부분 고점을 형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장주일 경우에는 뭐 20배, 30배, 50배,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100배 이런 식으로 멀티플을 부여를 받습니다. 근데 멀티플 이게 퍼가 10배인데 이게 20배, 100배, 50배 이렇게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멀티플이 상향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가가 이제 많이 부여받을 때는 멀티플이 상향받을 때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멀티플이 우리가 여기 주가 수익률 퍼를 나눌 때 보게 되면 시가총액에 벌어들인 이익을 나눴을 때가 정확하게 이제 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10조인데 순이익이 1조 번다. 그럴 경우에는 퍼가 10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이 정도 보는데 10배. 그래서 보통 가치주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딱 두 가지죠.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 수익률. 아까 이게 퍼가 이렇게 반도 넘어가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주가 수익률이 넘어가게 되면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누기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두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실적, 주당 수익,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가 높게 책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이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어떤 시장과 그 흐름과 어떤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한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20배, 30배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주가 수익률이 그 멀티플을 부여받는다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그동안 LG화학이 그 기본 화학만 했을 때는 한 10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하다 보니까 10배를 받았는데 이게 다시 50배, 100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배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 멀티플을 이렇게 부여받는 게 훨씬 주가 면에서 성장성이 많이 좋겠죠. 그래서 이 멀티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주가의 상승의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성장성을 되게 중요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바이오 전기차 같은 경우 50배 이상 받는 경우는 5년 후에 성장성을 미리 반영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20배, 30배 이상 이렇게 받는 경우는 결국은 성장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성장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향후 흐름에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점이 이런 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업이 이제 그 중에서 가치주이면서 제가 오늘 딱 트렌드가 가치주였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치주이면서 멀티플이 형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현대차 주가 올라가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더 소개해 드렸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요. 작년 구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다. 이때 한번 했고 이때 한번 이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현대차 주가가 제가
뭐라고 그 타이틀을 걸었냐면, 이때 한 주가가 한 7만 원, 8만 원 구간, 8만 원, 7만 원 이렇게 9만 원 이렇게 나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현대차도 전기차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도 전기차다. 전기차로 보자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때 7월 달에 이때 한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그 현대차가 한 번씩 이렇게 가고 횡보하고 나서 가고 또 횡보하고 나서 상승하고 또 횡보하고 나서 또 한번 기회를 잡아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전반적으로 서술을 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 받은 적이 딱 그 전에 언제였냐면 그동안은 이제 공장이 대부분 국내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조립해서 해외 쪽에다 그 배에 실어다가 팔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미국 진출했지만 해외 쪽으로 나간 시점이 딱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해외 공장으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미국 공장, 브라질 미국, 브라질, 러시아, 체코, 터키, 인도, 중국은 여러 공장을 지었죠. 그러면서 공장이 현지에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그때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신흥국들이 성장하면서 중국도 성장하면서 이제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차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당히 이때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멀티플을 부여받으면서 상당히 환율까지 도와줬죠.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작은 차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작은 차들. 그리고는 중간 때 그냥 빼먹고요. 근데 정체기가 있었고요. 또 실적 정체기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이 돈 번 거를 갖다가 차 연구개발비에 써야 되는데 삼성도 부지를 사는 바람에 신뢰성을 좀 잃어버렸어요. 10조 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이번에 부각되는 게 전기차의 플랫폼이 이번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전기차에 대한 그 흐름을 본다면 이제 멀티플을 좀 부여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또 제가 간단히 넘어가고요. 저번에 이제 아이오닉 5 매직 엔진 나왔고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수연이 이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고 확대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펴놓은 이제 다양한 지금 이제 BMW, 포드, 뭐 테슬라부터 해서 폭스바겐 다양한 이 모델들이 출시된다는 점이고요. 기아도 EV6도 나오고 제네시스도 나오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본다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연기관 중단 시기가 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네덜란드도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은 30년, 독일, 영국, 인도 다 이제는 내연기관을 2030년 이전에는 다 판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2030년 어떤 이제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시장에서 향후에 그 10년 동안 주도해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제 보신다면 확실하게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흐름이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성도 이렇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그 수출, 일단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보다 일단은 이제 반도체 그 재고를 그래도 좀 미리 좀 쌓아놨던 점이 그래도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4월 그 수출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는 73% 좋아졌고 자동차 부품도 99% 좋아졌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5월 달의 수출 흐름도 보겠습니다. 기저효과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승용차가 358%,
그 자동차 부품주도 316%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5월 달에도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잘 안 팔리는 저가 브랜드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이제 보여드리고 5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4월도 도지화 지수인데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실업자 그 추이하고 그 신규 취업자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몇 년 만에 역대 최대치의 그 취업자 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많고요. 이런 정규직이라든지 노동 시간이 많은 안정된 그 취업자들이 많아진 점, 젊은 사람들이 좀 취업을 좀 많이 이어주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가 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아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나라별로 상당히 지금 유럽하고 중국,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베트남은 이제 조립해서 가고 일본, 중동까지 상당히 지금 회복 중에 있다는 점,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죠. 이쪽 관련해서. 근데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 의심한 대로 일어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쭉 한번 설명해 봤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현대차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치주의 성장을 더하는 기업으로 이제 소개를 일단은 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 내용에 이제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제 쭉 이제 리포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제 중국을 대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4월달 판매에서 판매량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국이 그 지표거든요. 미국에서 잘 팔리면 다른 나라에서 잘 팔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이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중국에서 빼고 나서 글로벌 판매에서도 이제 연간으로 한 8%대 매출도 8%, 그리고 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경쟁사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 기아차가 거의 점유율을 대부분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현대차가 한번 실적이 안 좋았을 때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SUV 차량이 잘 팔리고 있는데 별로 그 모델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아봐야 이제 투싼하고 그 당시 이제 산타페 수준이었는데 산타페도 그 치중을 못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다양한 그 모델 SUV를 만들어내면서 그 뭐냐면 SUV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높고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UV하고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에서 이익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판매 단가도 3,400만 원 수준으로 좋아졌다는 점이고, 수출도 12%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좋은 흐름이고요. 결국 이제 내연기관도 잘 팔리고 있고, 향후에는 이 전기차 부분도 양호하게 좀 보고 있다는 점이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결국은 뭐 1분기 실적도 이제 양호하게 나왔는데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뭐 반영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크게 반영되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출 아까 데이터 보여드렸고요. 이런 감산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뭐 올해 보수적으로 감산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조 한 6천억 가까이, 매출은 한 27조 원 관련해서 일단 감산은 성수기업가의 그를 본다면 향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3분기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이 최대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요가 이완화되면서 3분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완화되면서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이
기대된다는 내용의 그 보고서입니다. 네, 금융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되고 그러면 금융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익이 더 추가된다는 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기관이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네, 36만 주 정도 사고 있고요. 어제는 한 25만 주. 그래서 대응 전략을 보면 121선이 가격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이 120선이 이제 22만 천 원인데 이 구간만 잘 지킨다. 밀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안 되겠죠. 밀려 내려오면 예, 이 120선 라인대에서는 조심해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본다는 생각으로 어떤 기준선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또 이때 대량으로 실린 시점이 아마 한 28만 원대니까요. 이 구간 조심해야 되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그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한번 잠깐만요. 네, 제네시스 뭐 이렇게 모델 보시면 정말 차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G80 모델 보게 되면 네, X 컴센트카 우리나라 차의 이미지는 아니죠.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으로 좀 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GV70 있고 또 GV80 있습니다. GV80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뭐죠? 타이거 우즈를 또 구해내면서 또 유명해졌는데 아마 미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유럽 시장으로 이제 제네시스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차 모양 이렇게 멋지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띄웠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이제 PH라는 기업입니다. 옛날 평화전공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PH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렛치라든지 렛치 시트에 들어가는 렛치 다양한 도어 렛치 문을 열 때 쓰는 렛치 제품 힌지 제품 꺾였다가 이제 접어진 힌지죠. 이게 접었다 관련해서 문이 열리면 또 접었다 닫혀야 되니까 수없이 문을 닫히잖아요. 트렁크도 그렇지만 후드 알려지만 이제 문 같은 경우는 차 타는데 흔들흔들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힌지 기술이 중요하고요. 트렁크도 당연히 중요하죠. 트렁크를 많이 여니까 그런 부분이고 도어 제품도 있고 파워 시스템 이 트렁크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로 이제 보는 게 그 PH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난번에 SL 종목 뭐 방송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고점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항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도어 시스템의 그 부품 기업이고요. 작년 다른 부품사들은 좀 적자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수익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친환경차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키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개선하고 이제 이쪽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차가 성장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렛치하고 힌지 도어 모듈 관련해서 만드는 기업이고요. 매출은 이제 그 렛치가 33, 힌지가 15%, 도어 모듈이 27%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 없잖아요. 아래 모터만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엔진 룸이 이제 이쪽이 트렁크 공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렌치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그 보통 이런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정교해야 되겠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고 모양새도 흐트름 없이 항상 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 이제 고급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고 그만큼 좋아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엔진룸 새로운 그 엔진룸의
들어가는 내치가 공급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공급처가 하나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부분 엔진룸에 대처하는 정밀한 내치가 필요한 부분에 이런 고부가가치 높은 이제 제품을 그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점이고,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신규로 고객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 관련된 회사입니다. 리비안하고 주스라는 회사 전기업체에 판매가 이제 확대된다는 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된 그 전장 부품 관련해서는 성장이 추가적으로 한 1,600억 정도까지 좀 올라간다는 점.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차세대 제품을 새롭게 하나 매출이 형성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100억 원대의 그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는 373억 정도 영업이익.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좀 그 차세대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게 의미고, 그래서 10배 수준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그 370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3천억대 그 시가총액으로 넘어가도 무난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흐름이 앞으로 향후에 좀 기대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한번 그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현대차 그룹이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움직였을 때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S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수익 그리고 다른 자동차 부분사들도 많이 그 하단에서 올라가기 전에 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그냥 많이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장에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팔 생각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본다면 하방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저점 라인 때 이 구간, 나중에 만약에 시장 흔들린다 내려간다 그러면 최근 저점을 벗어나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요. 여기서 짚고 올라간다면 일단 다시 21선이라든지 120선 라인 복귀하면 좀 좋게 그때 한번 이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요. 근데 지금은 현재 구간에는 아래에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1차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뭐 13,000원 후반대 이 구간에 저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아마 그 자동차주들이 이제 주도해서 가게 되면 현대차도 그러겠죠. 28만 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향후에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 구간에서 저항대로 이 구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점과 이 고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이 구간에 저항이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가치의 성장을 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그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급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12월 뭐 이렇게 1, 2를 달리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흐름 중에 있지만 이번에 주도주가 좀 바뀐다면 후보 섹터로 성장과 가치와 성장을 더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PHA도 상당히 그 자산 가치도 높은 기업이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잠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공개 방송 오늘 이제 장중에도 공개 그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가치 투자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컨셉으로 일단 두 자리 수익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챙기자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려운 구간에 있지만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유료 광고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그 제가 총 2개월에 66만 원인데 이번 프로모션을 활용하시면 총 3개월에 60만 원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ALS 번호 1668-4745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은 그 종목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